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고 또 해결도 할 수 있는 전립선 완전 정복 가이드 배우 박민석입니다. 네, 남성분들의 고민 어디서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놓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죠? 제가 좀 그 궁금증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단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오빠 그리고 남편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의 국내 권위자 이정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이란 말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네. 담비 씨도 그렇죠? 무서워요. 네. 그 전립선 암의 초기 증상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그 네 번째로 흔한 남성 암이지만 그 빈도가 높은 데에 반해서 대부분 증상이 없는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암이 진행하였을 때는 빈뇨나 베뇨곤란 등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전립선 암은 특히 이제 위험은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뭐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발생 빈도는 증가를 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을 좀 보면서 조금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일단 20대에도 이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교수님. 전립선암은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50세 미만 남성의 경우 전체 전립선암 환자의 그 비율은 0.1%로 이제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70대가 가장 많고요. 대부분 65세 이상이 한 85%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과 같이 20대에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전립선암 검사는요, 한 몇 살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립선암의 이제 종양 지표, 표지자로 이용되는 그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4 이상이면 그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대략 25에서 30% 정도 되고요. 약 10 이상이면 약 50%에서 그 전립선암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이제 기본적으로 매년 한 번씩 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검사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집에 가족력에 이제 그 가족 중에 전립선 암이 있다면 이건 40대부터 한 번씩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지금 연세가 지금 50 초반입니다. 일단 좀 외모는 30대인데 네, 50대 초반이니까는 우리 박 의원님도 네, 교수님 말씀대로 꼭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요, 담비 씨,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늘요. 그렇죠. 네. 이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으면 꼭 전립선 암인 건가요?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은 이제 전립선 암의 경우에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암을 이제 선별하고 감시하는 데 이용을 하지만 뭐 다른 질환들, 전립선 비대증이나 급성 요폐 이런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은 잘 감별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이제 4 이상이 이제 이상이 있는 건데요. 4에서 10 사이인 경우 이때를 저희가 이제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보면 실제로 20에서 25% 정도에서 암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의사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기 진단으로 이렇게 그 환자가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자가 진단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연령이 많을수록 이제 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전립선암 비율이 적었지만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발병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간단한 피검사로 이렇게 선별 검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비 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네네. 가족력이 있으면 그 암에 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유전적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그 대표적인 증거로
그 인종에 따라서 그 전립선암의 이제 발병률이 다른 거는 이제 그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행히 아시아인들은 이제 그 흑인들에 비해서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운 뭐 가족 중에 이제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발병률은 이제 조금씩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아버지나 아들 뭐 이제 가까운 이제 직계 그 형제 부모 형제 간에 이제 전립선암이 있다면 그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을 이제 종합해 볼 때 그 유전되는 전립선암의 비율은 전체 한 10% 정도 됩니다. 반면 이제 90% 정도는 이제 유전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암이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전립선암은 유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비율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가까운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다면 이런 이제 주의 깊게 해서 이제 검진 같은 거를 잘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전립선 조직 검사 이후에 후유증이 혹시 그 조직 검사 후에는 이제 요로 감염, 출혈 또는 요폐, 그 혈정액증 같은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 검사 부위에 이제 국소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미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드물게는 심한 감염이 생기면 폐혈증 등이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어서 그 입원해서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혈뇨, 혈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시술 전에 적어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뭐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이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도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맞아요. 항암제라는 용어보다는 항남성 호르몬제라고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제 항암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과는 많이 다른데요. 그 진행된 전립선암은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자극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항남성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여성 호르몬인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증가하고 이제 저희가 보통 남자의 고환에서 생성이 되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억제돼서 그 전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에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안면 홍조, 또 약간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또 여성형 유방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전립선 암 환자들을 위한 이 건강한 우리 집안에 물론 뭐 예방도 들어가고요. 건강한 밥상 좀 어떻게 식단을 좀 끓여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네. 결국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이 증가된 원인의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우리의 식습관도 이제 서구화된 이제 기름진 음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게 요인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반대로 이게 이제 전립선암에 좋은 식당은 뭐 살짝 익힌 토마토라든지 호박, 콩, 녹차 뭐 이런 뭐 제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좀 탄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알렌 박사가 말하는 전립선 암 예방 식단을 소개합니다. 뭐 우리가 사실 전립선 암 환자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좀 우리가 그렇게 식탁을 좀 바꿔봐야 돼요. 네, 푸릇푸릇한 그러니까요. 채소 그리고 과일들을 좀 평소에도 많이 섭취를 한다면은 이렇게 좀 무서운 암으로부터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전립선염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으로도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최근 이제 일부의 연구에서 전립선염과 전립선암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되는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 정도이지 정확하게 이 원인과 결과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만성 전립선염을 갖고 있는
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 암에 걸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걱정, 노심, 불안 이렇게 스트레스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립선 암 그 수술 예정인 분들 있잖아요. 네. 아, 그분들이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그 수술을 하면 그 요실금이란 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평생 기저귀를 차야 되나 내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이거부터가 너무 걱정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 최근에는 그 로봇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경을 보존하는 이런 수식들, 그러니까 수술 수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요실금의 발생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요실금 등의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하는 아직 방법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후에 그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항문을 조였다 폈다 하는 그런 이제 케겔 운동이라든지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하나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실금은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고요. 약 1년 후에는 약 90%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요실금들은 이제 호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좀 당황스럽겠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일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요실금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인공 괄약근 삽입 등 이런 수술적 치료가 또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립선 암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좀 풀어볼 텐데요. 이 질문이 또 많았어요, 박 배우님. 그러니까 좀 뚱뚱한 남성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오히려 마른 남자보다 사망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비만한 사람은 꼭 이제 그 전립선 암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당뇨병이나 지방간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 질환들이 좀 취약한 거는 뭐 당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당연히 이제 그 이 비만도 일부 암에서도 이제 그 비만한 경우에 걸릴 확률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암일 때에는 암의 경우에서는 이제 비만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2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으로 적절한 이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좀 식습관 자체를 좀 기름진 음식보다는 좀 채소와 과일 위주로 좀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꾸준히 운동, 요거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곽 배우님 요즘 운동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얘기를 또 듣고 그러니까 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뛰면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끝으로 교수님 사실 우리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암. 이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공포를 먼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암을 좀 걱정하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끝으로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이나 이제 다른 질환들도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암이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암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삶에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지침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풍부한 식단,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음식을 매일 먹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과식을 피하고 지방 섭취를 줄여줍니다. 네 번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적당히 마십니다. 다섯 번째,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녹황색 채소나 과일, 비타민 A, C, E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 줍니다. 일곱 번째, 염분 섭취를 줄이고 맵고 뜨거운 음식은 피해 주세요. 여덟 번째, 불에 그을리거나 태운 음식은 피해 주세요. 아홉 번째, 곰팡이가 핀 음식은 피해 주시고요. 열 번째, 태양 광선을 직접 오래 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1번째, 매일 적절한 운동은 필수. 12번째, 기분은 상쾌하게, 몸은 청결하게 유지해 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전립선 암 우리 교수님이 말씀 전해주신 대로요, 조기 진단 이 부분만 꼼꼼히 체크를 하셔도 이 무시무시한 암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립선 암의 권위자 이정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마시고요. 항상 뭐 우리가 몇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네. 예방과 조기 진단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진행을 맡은 이담비였고요. 저는 광민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